나도 올드야. 짜증나. 젊었을 때 돈 벌었던 걸 전부 다 자녀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노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인생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이 들수록 수도권에 살아야 되기는 하죠, 솔직하게.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오늘 이제 가을이 돼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이게 환절기 때는 건강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자도 쓰시고 머플러도 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는 게 감기도 안 걸리시고 예방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서 이제 안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계실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인생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시골이나 고향으로 기촌을 해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도시에서 병원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난 못 가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노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조어로 욜드라고 한대요. 이제 젊다라는 뜻에서 영과 그다음에 나이 든 세대를 이제 가리키는 올드를 합해서 욜드라고 이렇게 젊은 시니어를 부르는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대에서 한 70대를 이루는 베이비붐 세대가 욜드의 주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욜드야. 짜증나. 50대라 하니까 저도 50대인데 젊은 올드 별로 안 좋아요, 듣기가.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최초로 이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그래프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2017년에서 이제 21년까지 파란색은 남자분, 또 연한 하늘색은 이제 여자분을 뜻하는 건데요. 특히 남자분의 고독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보면은, 이 고독사라는 게 이제 외부와 단절된 채 사망한 뒤에도 즉각 발견이 안 되면서 위급할 때 누군가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응급조치를 한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못 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이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인 게, 내가 사는 건 혼자 사는데 죽을 때도 혼자 죽을까 봐 이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이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는 이 원인이 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실태 조사를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 만에 40%나 증가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지방의 독거노인들이 더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좀 자주 만나 뵐 수도 없고, 또 부모님도 혼자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사실 많잖아요. 자녀분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고, 뭐 아버님, 어머님 이제 뭐 한쪽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서 거주하고 이러시면서 또 위급할 때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방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좀 하고,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좀 드려서 전화를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 살기 바쁘다고 아무래도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 노인분들의 개인 소득이나 경제활동의 참여율 이런 거를 좀 봤는데요. 65세에서 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경제활동의 참여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한갑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소득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니까 이제 생활비도 점점 부족한 거예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료비라든지 물가가 비싸서 계속 일자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돈이 필요하다. 지금 65세에서 69살의 젊은 노인은 55%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안 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특징은 젊었을 때 돈 벌었던 걸 전부 다 자녀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노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벌지 않으면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자녀들도 요즘 살기 어려워요.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보통 30, 40대인데 이분들도 자기들이 아직 직장만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자녀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의 단독 가구가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따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이런 거 이제 없다는 거지.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와 따로 살면서 일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노인의 74%는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게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그거 나오는 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외식을 한 번 해도 10만 원, 15만 원이 그냥 가족들하고 한 번 한 끼를 먹어도 10만 원, 15만 원이 그냥 나가는데, 결국은 생계비 마련 때문에 지금 다 바깥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고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제 하시긴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계속 서울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서울에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머물다가도 외곽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제 수도권에 살아야 되기는 하죠, 솔직하게. 이제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집이라든지 땅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거들어 보시고 이랬던 분들은 귀촌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집이랑 땅이 있어서 자기가 조금 노력만 하면 거기서 소득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방에 집 사고 땅 사가지고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 짓겠다고 내려가시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건강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사실 있다고 봐야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을 찾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저도 병원을 딱 정해놓고 매달 이렇게 가고, 자주 뭐 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은퇴자들은 이 병원 인프라가 몰려있는 곳, 서울 주변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안 떠나려고 뭐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 종합병원이 몰려있는 도시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예요? 서울에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병원의 지방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오지 않아서 엄청 큰 연봉을 지금 제시를 해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면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서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은 거야. 지방으로 내려가면 의료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을 먹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것까지 챙겨 먹느라고 한 주먹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족들이랑 동반해서 병원을 내원해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또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참 좋은데, 갈수록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산다고 해서 오히려 더 싸우고 소통이 안 돼서 더 막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부부도 요즘에는 결혼을 해서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또 주말 부부도 요즘에 상당히 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남편들은 직장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수도권에서 내몰리기 때문에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요. 최근에 이사하셨잖아요. 네네. 이사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했던 약간 결정적인 요인 있으신가요? 아, 제가 원래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데, 서울의 사무실이 이제 한남동이다 보니까
이 출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안 막히면 30분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점점 이제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으로 뭐 1시간 반? 월요일이나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이러면 막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왕복 4시간, 기본적으로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제가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 정도를 제가 참고 그렇게 다녔는데 점점 제가 막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이번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서 잠을 조금 1시간 더 자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지내왔던 곳에서 저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참 어렵네요. 이거는 이제 주택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택연금,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 있던 거를 은행에다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연금으로 이제 사시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겨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시가 기준의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 가입 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어요. 자,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 집을 팔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하는 경우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주택연금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거의 잘 운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자녀분들한테, 큰아들한테 물어봐. 집을 맡겨서 연금을 좀 빼서 써도 되겠니?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하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거 자기 건데 그걸 엄마 아빠가 다 빼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이런 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욜드 세대가 자녀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는 옛날보다는 자기 판단하에 자기가 결정하는 이 욜드 세대가 결국은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 전에보다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 본인을 위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도시를 안 떠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을 팔고 기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서울에 오고 싶어도 집값이 엄청 뛰니까 다시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을 팔아서 시골로 내려간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지방은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방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서울로 못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5배 이상 비싼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은 내려갈 수 없고 약간 집을 팔아서 시세 차액을 가지고 생활비로 조금 쓰려고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바로 경기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을 팔고 경기도, 공기가 좋은, 사실 경기도가 인프라가 좋은 곳도 서울 못지않게 좋은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시세 차익이 몇 억 정도는 좀 나는 지역들이 또 경기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비슷한 인프라는 누리면서 시세 차익을 또 생활비로 보존을 하시려고 이사를 하시더라도 수도권으로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건 뭐 요즘에 너무 명확하게 다들 알고 계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청년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노인으로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은 취업률도 1위, 빈곤율도 1위, 자살률도 1위. 너무 슬픈 얘기. 갑자기 슬퍼졌어. 짜증나. 슬퍼.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질병과 외로움에 목숨을 끊는 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갈 곳이 없는, 어느 책에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젊은 노인들, 욜드 세대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지금과 같이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젊은 노인, 이 욜드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복하게 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50대부터 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70대쯤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어요. 예, 멀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40, 50대에 우리 여러 방면으로 재테크라든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후에는 만들어 놔야만 좀 행복한 70대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마마와 함께 하셔야 돼요. 복마마의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복마마와 공부도 하시고 복마마와 월세부자 재테크 공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복마마와 함께 해요.